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귀멸의 칼라에서 무이치로와 네즈코가 쌍둥이 남매로 둘 다 해결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욕구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이치로 네즈코가 대장장의 마을에서 코코시오를 퇴치한 후 타마요의 아지트를 향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타마요는 카마도 남매가 대장장의 마을로 떠난 지 조금 시간이 지나 뭔가 수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황급히 연구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무자의 촉수가 사방군대로 덮치게 되며 유시로와 타마요를 도망가지 못하게 허벅지를 관통해버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타마요. 네가 내 저주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혈기를 만드는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다지? 역시 옛날부터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은 여자란 말이야? 라고 했죠. 타마요는 무장의 능력에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빠르게 두뇌회전을 하게 되었고 타마요는 무장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그런 당신은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당신이 찾던 그 푸른 피아노는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무장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타마요는 역시 아직 태양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나 보군요. 나는 이미 그 방법은 연구를 끝마친 상태인데 말이죠. 라고 씩 웃었죠. 그의 무자는 뭐시? 그게 정말이냐? 거짓말을 쳤다간 곱게 죽여주진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생각해보라고 혈기를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된 수준인데 태양 하나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했겠느냐고 했고 무자는 타마요라면 충분히 그로운 남을 위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타마요는 무장이 살짝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자 못 믿겠다면 직접 아침까지 기다려본 뒤 내가 태양빛에 노출되었을 때 소멸이 되나 안 되나를 보면 되지 않냐고 했고 무자는 타마요의 그 당당함에 진짜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당장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타마요는 어차피 내가 죽게 되면 태양을 극복하는 방법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냐고 했고 무자는 협박보단 회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유시로와 타마요에게 꽂혀있는 촉수를 다시 빼낸 뒤 태양을 극복하기만 해준다면 더 이상 너를 죽이러 가지 않을 것이며 네가 뭐라든 상하지 않겠다고 했죠. 타마요는 그렇다면 잠깐 고민할 시간이 주라고 조수 유시로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타마요는 무장에게 어떤 약을 가지고 나왔고 이게 바로 태양을 극복하는 약이라며 먹으라고 했죠. 그러자 무자는 그 약을 들고 마시려고 하다가 순간 타마요에게 억지로 그 약을 먹였고 혹시 이상한 약을 가져왔을 수도 있으니 너 먼저 마셔보는 건 괜찮겠지? 이게 태양을 극복하는 약이라면 네가 다시 먹어도 상관없을 거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그 약을 들이키게 되자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고 무자는 역시 수상한 약을 가져온 것이로구나.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고 했죠. 타마요가 무장에게 가져온 약은 바로 혈기를 인간으로 만든 약이었고 무장에게 약을 먹이는 것이 실패하게 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타마요의 몸은 인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고 무자는 타마요를 비웃으며 제꾀에 당해 영생을 버리게 되었구나 라고 하며 무자는 손톱으로 타마요를 베어버리게 되었고 타마요는 인간이 된 몸이었기에 재생이 되지 않고 과다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죠. 그 순간 회호흡 참격이 무자를 향해 날아왔고 무자의 몸을 찢어버렸습니다. 네이코가 황급히 뛰어와 타마요를 응급처치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타마요는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고 살 가망이 없었죠. 타마요는 무자의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눈을 감는 게 너무나도 아쉽다며 무자를 꼭 퇴치해달라고 하며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무이치로를 보고 뭐야 결국 코코시보 녀석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저버리고 만 건가? 한심한 녀석들 뿐이군 이라고 하며 몸을 재생했고 무이치로와 네즈코를 향해 수많은 촉수들을 날렸습니다. 무이치로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무장의 촉수들을 쉽게 피해버렸고 네이코는 폭혈을 두른 손톱으로 무장의 촉수들을 베어버렸죠. 무이치로는 이 정도면 무장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품쪽으로 파고들어 목을 베어버렸고 무장은 목이 베이고도 빠르게 재생하며 무이치로에게 촉수를 날렸는데 무이치로는 무장이 목이 베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무장의 공격을 허용해 맞고 튕겨 나갔습니다. 내비치는 세계로는 피하기 쉬운 공격이었지만 막상 맞으니 엄청난 충격이 남긴 공격이었고 넘어진 무이치로를 향해 후속으로 퍼붓는 촉수 공격을 네이코가 막아냈지만 네이코의 몸 이것저것도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죠. 무이치로는 다시 혈기술 안개를 사용해 무장의 눈을 교란시키며 여러 군데에서 회호흡 참격을 먹였고 혁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 수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무장의 재생력을 뛰어넘어 소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예전 요리치가 상대했던 시절의 무자는 이 정도의 공격으로도 충분히 갈기갈기 베어버렸을 텐데 요리치에 당한 이후 무잔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꾸준히 신체력을 키워왔기에 그런 무자는 압도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무이치로와 네리코는 방금 전까지 대장장이 말에서 상인의 혈기들과 전투를 벌인 상황. 특히 무이치로는 코쿠시보의 혈전에서 체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온 기살대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두가 무자에게 각자의 호흡을 사용해 카마도 남매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자는 쓰레기들이 모여봤자 쓰레기들 뿐이라며 주들의 공격을 그냥 맞으면서 족수를 휘둘렀고 주들은 이 단순하지만 압도적인 전투력에 당해낼 수가 없었죠. 무잔이 강할 것이라는 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칼에 베이자마자 재생해버리는 사기적인 능력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무장을 퇴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이 뜰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고 해가 뜬다고 하더라도 무이치로와 네리코 역시 함께 소멸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 방법을 쓰자고 할 수가 없었죠. 유일하게 무장과 싸우며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카마도 남매였기에 카마도 남매에게 태양이 뜰 때까지 버티는 작전을 말하는 건 너네도 함께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자는 귀살대주들이 모여서 자신을 공격해도 타마요가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어놓은 해외호흡 혈기검사도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에 애초에 자신이 나서서 전부 쓸어버렸으면 됐을 텐데 그동안 쓸모없는 혈기들을 만들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에 기분이 언짢아졌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량의 촉수를 뻗어 주변을 휩쓸었고 귀살대원들은 그 충격에 모두 나라가 사방군대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무자는 아무래도 이 녀석들의 체력은 여기까지가 보군. 이로써 귀살대는 오늘 괴멸시키겠다 라고 하며 저벅저벅 걸어왔는데 그 순간 자욱한 연기가 그 일대를 덮기 시작했고 무자는 이건 뭐지? 저 혈기검사의 혈기술인가? 아니 아까 보였던 혈기술과는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귀살대원들 역시 이건 뭐지? 라고 의아했는데 그때 타마요 조수 유시로가 이건 타마요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혈기술 그 향기 속에는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이 농축되어 있어서 혈기들이 이걸 마시면 인간으로 되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로 역시 그 향기에 노출되어 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고 무이치로와 네리코도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자는 여전히 혈기인 상태. 유시로는 설마 무장에게는 이야기 통하지 않는 건가? 라며 당황했습니다. 무자는 그의 타마요 인연의 술수가 오히려 나를 이길 확률을 떨어뜨려 버렸구나. 그나마 가장 나를 귀찮게 할 수 있는 혈기검사를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다니 라며 크게 웃었고 무자는 그대로 무이치로를 향해 촉수를 휘둘렀죠. 하지만 그때 무이치로는 해외호흡을 사용해 무장의 촉수들을 전부 베어버렸는데 무이치로는 인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름없는 수준의 검수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혈기술을 위주로 싸우는 게 아닌 해외호흡을 위주로 싸워왔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수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무이치로에게 매인 무장의 촉수가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장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걸 보게 되자 무이치로는 빠르게 무장의 품 쪽으로 들어가 무장의 몸을 베어버렸는데 무장의 베인 몸이 터져가며 그 부분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젠장 타마요 약 때문에 혈기의 힘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나? 라며 당황했고 이 상태로 저 녀석에게 모입이 된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생겼죠. 그 모습을 본 무이치로는 아까랑 다르게 지금은 목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하잖아. 뭐야 혹시 이제 목이 베이면 죽게 되는 건가? 라고 물었고 무자는 그럴 리가 있겠냐고 허세를 부려봤지만 무이치로의 내비치는 세계에는 무자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전부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디 해볼까? 라며 무이치로가 해외호흡을 시전했고 무장의 눈에는 마치 그 모습이 처음 만났던 요리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죠. 무자는 5개의 뇌를 풀가동해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이대로 촉수를 뻗어 공격을 해봤자 그 촉수들을 전부 베어내며 자신의 목을 날려버릴 수 있을 터 괜히 틈을 주지 말고 차라리 빠르게 도망을 간다면 그나마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후퇴를 하지만 다시 힘이 복구가 된다면 그땐 혈기인 자신이 인간보다 훨씬 우위에 설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뒤로 후퇴를 하려고 하는 순간 무자는 온몸이 얼어붙어 버려 움직이지 않았는데 5개의 뇌를 풀가동하는 바람에 그 뇌들 속에 담겨져 있는 요리치에 대한 트라우마가 폭풍처럼 몸을 지배했고 그로 인해 몸이 굳어버렸던 거였죠. 이미 눈앞까지 다가온 무이치로의 해외호흡. 무자는 팔로 가드를 해봤지만 무이치로는 무장의 팔과 함께 목을 그대로 날려버렸고 무자는 목이 날아간과 동시에 무자의 몸이 부스스 먼지가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시로는 타마요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면서 드디어 무장이 죽었어요 타마요님. 타마요님 덕분에 이겼어요 라고 했죠. 타마요는 무장을 찾아와 협박을 하고 있을 때 잠깐 고민 좀 해보겠다며 유시로와 방에 들어가 유시로에게 마지막 임무를 맡겨줬는데 혹시 일이 잘못되어 자신이 무장에게 직접 약을 먹이지 못할 시에 그동안 만들어놨던
혈깃을 캡슐해 인간이 되는 양 모드를 주입한 뒤 터트리라고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로 인해 부잔도 죽일 수 있었고 무이치로와 네리코는 인간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부장에게서 승리하자 모든 귀살대원들이 기뻐했고 네리코는 무이치로에게 뛰어와 울면서 껴안았는데 무이치로는 네리코의 행동에 어색해하면서 야 뭐하는 짓이야 저리 떨어져 라고 밀어냈습니다. 네리코는 내 동생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렇지 라고 웃었고 무이치로는 1분 차이로 태어났으면서 누나는 무슨 이라며 까칠하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살짝 번졌죠. 그렇게 뒤늦게 도착한 제니치가 네지코와 무이치로를 함께 껴안으며 정말 수고 많았어 처남 이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싸늘한 눈빛으로 누가 처남이래 너 죽을래? 라고 하며 제니치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때 카나오 역시 뛰어와 그들을 껴안았고 무이치로는 마치 얼음이 되어버린 듯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니치는 뭐야 처남 나한테는 엄청 뭐라 하더니 카나오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데? 라고 했고 네지코와 제니치가 홍알론이 되어 무이치로를 뻔히 바라보자 무이치로와 카나오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고 무이치로가 제니치를 향해 처남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이라며 괜히 달려들자 네지코가 너 왜 자꾸 제니치한테 그러는 거냐며 무이치로를 막았고 그렇게 쌍둥이 남매는 여전히 투닥거리며 이렇게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6부까지 와버린 혈기 무이치로 시나리오가 이렇게 끝이 났네요. 혈기 무이치로 시나리오지만 끝에는 혈기의 힘을 잃었어도 천재 검사의 모습으로 부자를 이겨내는 조금 신선한 전개를 넣었습니다. 요리이치 자손으로 설정되어 있는 무이치로가 혈기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요리이치의 힘만 이어가는 상태로 부자를 처치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았고 부자는 역시 평소처럼 타마야의 술수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 이번에는 타마야를 먼저 살해해버린 걸로 무자의 위험을 살려보았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